자, 이기 불리면 필결이라. 익해서 여기 불이 할 때 여기 이자가 그칠 이자예요. 몸기자가 아니고 그칠 이자입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면 그치지 않는다는 얘기. 계속 익하기만 하는 걸 이기 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익하야 그치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이제 이기라는 게 뭡니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죠? 남이 선한 게 있으면 아이고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남이 잘못하는 걸 보면 아이고 나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런데 계속 익혀서 이제는 채워지면 그치야 되는데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인색한 자지 이건. 그렇잖아요? 가난했을 때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겠지만은 이제 부자가 됐으면 그렇지.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제. 그러기 때문에 필결이라고 한 거예요. 네,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결단한다. 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택천쾌궤예요. 택천쾌궤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자 택천쾌궤가 이걸 쾌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위에 태상계는 못이 있네요. 이 못은 먹었어요. 그러면 구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 물기를 가득 먹으면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꾀담에 쾌꾀를 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지금 비록 위에 있지만 이건 장차 쏟아져 가지고 세상을 기르는 은혜로운 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걸 결단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단. 결단해서 베풀으라는 얘기. 계속 쌓고 이렇게 익하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쫙 비가 돼가지고 이제 세상에 은택을 베푸는 무로지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지쾌하고 쾌꾀로서 일을 받고 쾌가 결단한다는 뜻이에요. 쾌가 결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게 무슨 글자입니까 이게? 질그릇 부자예요. 장구 부자, 뭐 질그릇 부자예요. 이렇게 쓰면 흠결 결자죠. 질그릇이 흠결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이라는 게 어때요? 막아서 뚝을 이뤄서 물을 가두고 있지만은 이 물이 어떤 흠결된 곳을 통해서 아래로 흘러가는 거예요. 비어 있는 곳을 통해서. 네, 그게 쾌자의 뜻이에요. 옛글에는 쾌자가 뭐냐면 이게 옥이요, 옥. 응? 줄에 이게 흠결된 옥을 손으로 쥐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역사사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죠. 에? 이것이 옛글에는 뭐냐면은 이게 완벽한 옥을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관이라든가 하면은 어때요? 천자의 언행을 글로 기록하는 자를 사관이라 하지요. 이 사관은 글을 기록할 때 중용지도를 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손이에요. 이거 손숫자를 갖다가 약자로 이렇게 쓴 거예요. 손으로 중을 딱 잡은 거예요. 근데 이건 흠결된 거예요. 흠결된 거. 이게 흠결된, 이건 둥근 완벽한 옥을 환옥이라고 하고, 이걸 결옥이라고 해요. 결옥이라고. 옛날에 나라에 어떤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후가 뭔 일을 잘못했을 때 천자가 소환을 해. 그럼 제후는 이제 국경 밖에서 이제 딱 앉아서 석고대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럴 때 사신이 와가지고, 과연 그 죄상을 이제, 이제 검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면 둥근 옥을 탁 던져줘요. 너는 잘못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흠결된 요 옥을
딱 던지면 뭐냐? 너는 죄가 있다. 이런 얘기. 그래, 너는 결단해야겠다. 이런 얘기. 요즘 사람들은 애인들을 보면니까 이게 둥근 옥을 끼지 않고 뭐 이게 흥결된 옥을 끼는 사람들 많아 보면은, 네? 요즘 삐딱한 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어? 둥근 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쾌자는 결야니 결단한다는 뜻이니 결필유 소우라. 결단하면 반드시 만나는 바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요건 양이 음을 결단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양이 음을 지뢰 복귀에서부터 시작돼 가지고 양이 음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결단해 나가는 뜻으로 말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결단하면 이제 위에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오겠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음이 이제 아래로 내려와서는 다시 이제 양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결단하면 반드시 만나는 바가 있다 이게. 양이 자, 이걸 우리가 의리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사람이 양이 음을 결단하면 삿된 거 이런 것들을 결단해. 그럼 어때요? 진리를 만나는 거죠. 그죠? 네. 양이 음을 결단하면은 나중에 양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양이 음을 결단하는 뜻으로 쾌락한 것이고 여기는 음이 양을 만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위에서 결단하면 이제 아래에서 만난다 이런 뜻이에요. 뜻이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가요? 사람이 삿된 욕심을 버리고 예? 예. 삿된 욕심을 결단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은 천리를 만나고 소인을 결단하면 양을 군자를 만나고 이런 뜻이에요. 결필유 소우라고 하는 뜻이. 이걸 괴상으로 쾌괴와 국계로서 얘기하지만은 예? 소인을 척결하다 보면 이제 군자를 만난다. 욕심을 척결하다 보면 천리를 만난다. 예,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를 만나는 바가 있느니라 고로 수지 구하고 했어요. 이 구는 계집여변에다가 여기 임금 후자를 썼죠. 우리가 임금을 뜻하는 글자가 여기 주역 속에 있는데 임금을 뜻하는 글자로서는 선왕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선왕은 창업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업, 새 나라를 세운 사람. 이걸 선왕이라고 해. 그럼 후는 선왕의 뜻을 계승하는 자예요. 선왕의 덕을 계승하는 자. 후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전주 후인, 연안 후인 이렇게 후인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이 후인이라는 말, 그때 우리 이 뒤우자를 이렇게 그냥 이걸 안 쓰고 이 후인을 써요. 쓸 때 이건 뭐냐면 그 연안 후인 하면은 우리 시조의 덕을 계승한 자, 우리 조상의 덕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담은 거예요, 이게. 네? 그 정신을 이어받고 덕을 계승하는 뜻으로서 후인이라 가지 단지 뒤후자의 뜻으로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것이 또한 이 여기 후는 여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도 여자로서. 남자의 덕에 짝이 될 수 있는 사람, 짝이 될 만한 사람으로서 이 후라는 글자도 써요. 네. 그래서 여기 음으로서 이제 양을 만나는 뜻으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군자를 만나는 소인으로서 이제 군자를 만나는 뜻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집여변에다가 따른다라고 하는 덕을 계승한다라고 하는 이 후자를 붙이는 겁니다. 아니 소인이 군자를 만나려면 군자와 같은 덕을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자기는 못된 짓 하면서 상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 그러면 안 되잖아. 예? 부처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지, 그렇지. 후가 갖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예? 여기는 이제 하늘 아래 바람이 부는 모습이에요. 하늘 아래 바람 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람은 하늘의 미응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봄철에 하늘이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하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바람이에요. 바람 한번 쫙 불면서 온 세상 봄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역에 보면은 명이라는 글자, 이 명이라는 글자를 어디서 보냐면은 이 손꾀에서 명이라는 글자를 우리가 명자가 나왔다 하면 손꾀가 있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근데 구자는 우야니, 근데 이 구는 그 덕을 계승하고,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뜻이 담겨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음이 양을 만나는데 한 음이 한 양을 만나는 건 괜찮지만은 여기는 한편으로는 이게 음으로서 그냥 온갖 양을 다 만나려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여기 우라는 글자를 이렇게 썼어요. 이게 무슨 우자일까? 원숭이 우자야. 원숭이가 무슨 뭐 예의를 갖추고 막 다니고 원숭이가 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다가 만나. 아니 내가 지금 표현을 점잖게 했는데 그렇구나. 자, 그러니까 구자는 우야니 만난다는 뜻이니 물상우 이후에 취라. 근데 물이 서로 만난 뒤에 모인다 이게 마음을 함께하고 사람들이 모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이게 만남이라고 하는 자체 우리가 사사로이 만나고 예의에 어긋나게 만나고 하면은 지탄받아야 되겠지만은 사람이 공적으로 만나고 널리 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분자가 어때요? 세상을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만나지 않으면은 온갖 억측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뒤에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일취자 쓴 거예요. 모일취. 걸어. 취라고 하는 글자도 결국은 이게 취할 취자에다가 이렇게 썼지만은 사실 이게 여기 뭐냐면은 우리 돼지자 이렇게 쓰죠. 네? 이게 돼지자가 뭐냐면 한일자 아래다가 여기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 사람이 모이면 이게 무리중자라고 하잖아요. 네? 많은 사람이 막 돼지가 막 새끼 나면은 이렇게 많이 낳는 모양이죠. 젖꼭지가 한 12개 있으려나? 네? 돼지 12마리 낳을 수 있을 거예요? 16마리까지. 16마리까지. 그래요? 아니, 본래 16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돼지마다 네. 16개로 아예 달고 나오는 거요?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모질라면. 못 먹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취하는 거예요. 취할 취자. 네? 네, 이 모일 취자요, 이게. 모일 취.
물상우 이후에 취라 고로 수지 취하고 우리가 풀초자에다가 이 졸자 쓴 거예요. 졸. 예. 풀이 수북하게 이렇게 예? 싹 터오르는 걸 취라 하는 거예요. 근데 괴상으로는 택이 취라 하는 거예요. 옥편은 우리 취라고 읽지만은 주역에서는 요걸 취라고 읽지 않고 취라고 읽어요. 취. 요 취자의 뜻을 취해가지고 음을 취해가지고 취라고 있습니다. 상은 뭐냐? 지금 땅 위에 몬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땅이 있으니까 몬 물이 거기에 모여드는 거예요. 전체 18개까지 네? 18개까지 치고 18개까지 날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그때 네? 또 제각각이래요. 그래요. 이 주역이 상경 30개, 하경 34개지만은 책동하면은 상경 18개, 하경 18개예요. 18수는 완전수예요. 18수는.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 12호 8변이 성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시초점 칠 때에 3변에서 한 효가 만들어지잖아요. 36, 18, 18번 쳐가지고 한 괴를 이루잖아요. 네, 그러니까 12호 8변이 성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지 그게. 그러니까 예, 그럼요. 자, 그래서 이 모인다라고 하는 취계로서 이를 받고 취자는 취아니 취상자를 위지승이라. mon물이 이제 점점 쌓여가지고 이제 점점 위로 올라가죠. 그죠? 가득 채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위로 오르는 것을 이걸 승이라 말하니라. 그래서 지풍승, 승괴로서 이를 받고 승이 불리면 승해서 자꾸 올라서 그치지 아니하면 올라서 그치지 아니하면 필곤이라 반드시 곤궁하니라. 이게 뭐냐면 자, 우리 지풍승께는 뭐냐면 지풍승이에요. 이건 뭐냐면 곤삼절 땅 속에 소나절 나무 뿌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지금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요걸 나무가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뜻으로 승이라는 거예요. 승. 근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면서 어떻게 밑둥은 막 굵게 이렇게 되지만은 위로 올라갈수록 가늘어지죠. 곤궁하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람도 어떤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이 뿌리의 기운을 받지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곤궁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게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면, 그렇지, 근본을 튼튼히 해야 돼. 근본을. 예. 근본을 튼튼히 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 나무는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곤자 쓴 거예요. 곤궁하다라고 하는 곤. 결국 곤이라는 게 뭡니까? 수분을 올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곤궁한 거예요. 수분을. 곤이라는 건 제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곤자가 핵, 수, 곤이에요. 나무가 이게 큰 입구 안에다가 나무 목재를 써가지고 곤궁하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은 사실 이 큰 입구 안에는 이게 정전제가 잘 돼 있어가지고 물이 그냥 사방팔방으로 잘 유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유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황자가 뭐냐? 이렇게 쓰잖아요. 황자. 우리 황자 이렇게 쓰죠.
풀초에다가 망할 망자에다 내천자 쓴 거야. 아, 이 물이, 에? 내천자. 물이 이렇게 정전제가 잘 돼 있으면 물이 쫙 사방팔방으로 가서 이 초목을 기를 텐데, 이건 비가 한번 이게 정전제가 이게 잘 정돈되지 않다 보니까 물이 한번 쏟아지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황폐화가 되는 거야. 황폐. 그러니까 이 땅을 경지 정리하지를 않은 땅을 갖다가 우리가 황무지라고 하죠. 사람 마음을 한 번도 다스리지 않는 자, 자기 마음 한 번도 반성하지 않고 살피지 않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황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황음하다. 한 번도 자기 마음 반성할 생각을 하지도 않는 사람. 황음무도하다 이런 말 쓰죠. 황당하다 이런 말 쓰지. 황당하다. 자, 그래서 승이 불리면 필곤이라. 이 고는 나무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황폐화가 되고 황무지가 되는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수지 곤하고 곤괴로서 일을 받고. 자,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곤궁하니까 결국 곤궁함을 면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물을 얻어야겠지. 그러니까 필반하라. 반드시 아래로 되돌아가니라. 고로 그래서 수지 정하고 곤괴를 뒤집으면 소풍 정괴가 돼요. 이 정은 이제 땅 속에서 우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물. 그죠? 여기 보면은 곤괴 위에 감중령 물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이게 우리가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은 여기 이게 소는 가공한 나무로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나무를 쌓아가지고 자꾸 깊이 파들어가서 물을 얻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할 때 쌓을 축자 쓸 때 보면은 우물정자에다가 두제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쌓고 하는 거, 이게 구축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얻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강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강하는 것도. 이게 쌓을 건축할 축자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곤괴는 가공한 나무예요. 나무 위에 물을 담았어. 이거 뭐냐면 두레박이야. 두레박 위에 물을 담은 모습이야. 이게 정자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레박으로 물을 담아가지고 곤고한 나무에 물을 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지 정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또는 이걸 이제 꼭 우물정자의 뜻만이 아니라 정전제의 정자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곤자는 정전하지 않은 곤이고, 그러니까 이제 정전제로서 이 나무에 물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도 또 도자를 썼어요. 정도 불가 불력이라. 정도는 혁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여기 혁은 바꿀혁자죠? 바꿀혁자예요. 이게 말하자면은, 자, 우물의 도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생명을 기르기 위해, 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런데 우물물은 1년에 한 번씩 샘을 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묵은 때를 제거하는 걸 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이라는 글자가. 정도 불가 불혁이라. 고로 그래서 수지 혁하고 혁괴로서 일을 받고.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는 혁자는 가죽혁자도 되죠? 가죽혁자예요. 가죽이, 우리가 가죽은 생가죽을 이걸 푹 삶아가지고 뭡니까? 풀무질이라고, 풀무질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이거 무두질이라고 하나요, 이걸? 무두? 잘, 이렇게 단련해가지고 혁대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죽을 뜻하는 글자가 이게 피자가 있고, 그죠? 협자가 있고, 가죽 협자가 있고, 이건 가죽 우자예요. 이것은 사람이 이게 또자가 손이에요. 손으로 짐승 털을 갖다가 뽑는 모습이야. 네? 털을 뽑는 걸 피라하는 것이고, 털 뽑은 가죽, 생가죽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푹 삶아서 그 변형을 시킨 거예요. 이게. 요건 무두질한 거예요. 잘 단련을 가공을 해가지고 혁기도 만들고 이게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나라 한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죠. 나라 한자 쓸 때 보면 이게 왜 이걸 썼을까? 네? 왜 이걸 썼을까? 나도 모르겠네. 네? 한번 무슨 뜻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겠다니까. 하나는 지금 달로 이렇게 둘레를 이렇게 도는 모습, 지키는 모습이라고 표현한 그런 것도 그런 내용이. 물론 이제 이 속에는 왼발 예, 야산 선생은 이 나라 한자를 우물정자로 표현해요. 여기 보면 열십자가 있고, 여기도 열십자가 있고, 열십자가 있고, 여기도 열십자가 있어요. 합치면 우물정자예요. 그러면 이 우물정자를 이걸 잘 엮으려면 뭘로 엮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결국 이게 정전제 갖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전제를. 사실 정전제를 우리는 보통 이게 고전에서 보면은 맹자의 글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정전제를 시행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정전제는 본래 우리 단군 조선이라는 나라 그 이전부터 정전제를 시행했어요. 이게 우리의 상징이야. 우리나라의 상징. 여기 우리가 한시 얘기할 때 청주 한시 보통 얘기하잖아요. 청주 한시의 조상은 저 누구를 시조로 삼냐면은 기자를 시조로 삼아요. 기자는 이게 홍범을 전한 사람 아니에요. 무왕에게. 홍범을 전할 때에 이 홍범 부주는 낙서의 원리로서 정치의 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낙서의 도가 뭐냐면 이게 정전이에요. 낙서의 도가. 네, 정전의 도예요. 이게 이 속에 왕도 정치, 왕도 사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 왕도 사상. 왕도 사상은 뭐냐? 인정이요. 네? 어진 정사. 이 속에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네? 교육으로 질서를 잡고자 하는 뜻이 이 정전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자 조선이 위만하게 망하잖아요. 그 기자 조선의 마지막 왕이 기준이에요. 준이라는 왕인데, 준이 이렇게 반도 땅으로 들어오면서 나라를 잃었으니까 이제 성을 고치는데 한시로 고친 거예요. 이름은 고쳤지만 우물정자는 안 고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이라는 글자 속에 바로 우물정자가 있으니까 우물정자는 안 고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유의 전통사상, 네? 요건 꼭 지키겠다 하는 뜻을 담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건 정도 불가불력이라 이건 묵은때를 제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청명 한식 때 이런 때 셈 치죠? 셈 쳐요.
1년에 한 번씩 꼭 칩니다. 안 치면 더러워지니까. 이 혁이라는 글자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묵은, 예? 모르지, 지금은. 고로 수지 혁하고 혁으로 쓰를 받고. 혁물자, 물을 혁하는 자, 바꿀 수 있는 자, 막약 정이라. 이 정자가 소정자예요. 우리가 이 솥에는 소정자가 있고 솥부자가 있어요. 솥부자는 움직이지 않는 고정시킨 솥을 부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산할 때 부자 쓰죠. 요 솥정자는 이동할 수 있는 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솥은 솥고리가 있어.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시킬 수 있는 솥고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솥 속에 우리가 밥을 찢고, 그래서 이 밥을 찐 밥으로 하늘에 제사도 지내고, 어진 성현도 기르고,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는 나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을 변형시키는 것으로서 솥보다 더한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으로서 이를 받고 그러면은 주기자 막약 장자라. 주기자 막약 장자라. 그릇을 자 그럼 이 솥을 이제 우리가 솥을 안치했으면 이 그릇을 주장하는 자, 지키는 자, 막약 장자라 이게 장자만한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고로 수지 지인하고 여기 이게 그릇 기자는 입구자가 4개가 있고 개견자를 썼어요. 개견자. 우리 개라는 동물은 도둑을 지키는 가축이잖아요. 밤을 지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입구자 요 4개 쓴 것은 뭐냐면 이게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을 개가 지키는 뜻으로 그릇 기자를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무슨 보배로운 그릇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선조가 남겨주신 이런 그릇들을 후손들이 잘 지켜라 라고 하는 뜻에서 그릇 기자를 쓴 것이지 보배로운 걸 지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 그릇 기자를 쓴 것인데 장자가 이제 요 그릇을 지키는 뜻으로 다음에 그래서 화풍정괴 다음에 진괴 중뇌 진괴로서 이제 장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장자를 통해서 그릇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왜 그 울의 진자가 이게 뭐냐면 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용이 승천하면서 비를 부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용이 승천하면서 비를 부르는. 근데 우리 진괴 보면은 진괴상이 이거예요. 진괴가. 저 시계가 맞나 지금 저게? 그래요. 자, 이 진괴상인데 이걸 상으로 드러내면 뭐냐면 중음 속에 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 상을 그려놓은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보통 지금 회라고 하는 글자가 이게 돌회자죠? 돌회자예요. 옛글을 보면은 이게 울의 기운이 이렇게 이게 승천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기가 우리가 뻗쳐 위로 올라가는 뜻을 담은 이게 그림이에요. 이게 이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 음이 이게 요 입구자가 음이 아니에요. 음이 지금 거듭하는 속에 여기 양이 숨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중내진괴예요. 중내진괴. 중내진은 이게 무슨 상이냐면 이거예요. 어이 참 그거 왜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 여기서
이거예요. 중뇌진께를 상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우리 밥그릇 속에 보면 밥그릇 보면 테두리에 이런 모양이 있죠. 집 담장에도 이런 모양이 있죠. 이게 이 상이 이 상이에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조상이 남겨주신 이런 유품을 잘 지켜라 이런 얘기예요. 네? 전 그런 그릇들이 있으면 좀 가져와야죠. 내가 좀 유물로 내가 좀 나중에 전시하게. 이런 그릇들. 나는 이 주역에 관련된 거 그런 유품들 좀 자꾸 수집했으면 좋겠어. 이게 선비가 이 뭐 그런 거 자꾸 수집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예? 내가 언제 한번 여건이 되면 한번 주역박물관 한번 세워보고 싶어요. 한번 주역 관련된 그런 유품들, 그런 기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베개 있잖아요. 베개. 베개 손으로 저는 잡수가 그대로 오, 그렇지. 그런 것도 있지. 네. 다 그런 뜻이. 대를. 뜻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조상의 덕을 잘 받들어 이어라 이런 얘기예요. 지켜라. 네? 지켜라. 또한 이게 꼭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야. 벽사의 뜻도 있는 거야. 벽사. 그러니까, 사투인 그 기운을 물리치는 그런 뜻도 있는 거예요. 이게 우레가 발동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우레가. 네? 자, 진자는 동냐니, 동한다는 뜻이니, 물불가의 종동하야, 지지라. 네? 끝내 움직일 수만은 없어서 그치니라. 그래서 진꾀다음에 중산 간꾀로서 이를 받고 간자는 지야니 그친다는 뜻이니 물불가의 종지라 물이 끝내 그칠 수만은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다시 점차 나아간다라고 하는 점괘로서 이를 받고 이게 풍산점이에요. 풍산점. 근데 여기 점괘에서는 되게 여자가 시집가는 뜻으로 얘기를 해요. 풍산점괘. 점자는 지인이 나아간다는 뜻이니 선비가 세상에 나아가는 것도 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여자가 시댁에 가는 거, 네? 시집 가는 거, 요것도 나아가는 뜻이에요. 근데 나아가는데 가장 천천히 나아가야 할 자가 누구냐? 여자예요. 여자가 시집 가는 거예요. 함부로 뛰어가지 말란 얘기예요. 네? 그래서 여자한테는 육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육례. 6번 삼가하라는 얘기예요. 진필유 소규라. 나아가면 반드시 귀의하는 바 있느니라. 그래서 이 귀자가 언덕 부자에다가 여기 열심히 쓰면 언덕 부자죠. 여기다가 그칠 지자예요. 언덕 아래에 그치는 거예요. 그쳐서 손수자에다가 날출자 거꾸로 썼죠. 그러니까 청소하는 뜻이에요. 청소하는.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 가서 언덕 아래에 그쳐서 집안을 깨끗이 하는 뜻을 담은 글자. 이게 귀라는 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시집 가는 걸 여기 귀자가 귀의할 귀자도 되지만 시집갈 귀자예요. 시집갈 귀자.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는 걸 우기래라고 해요. 시집가는 예를 우기래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자 우기여 이런 말 써요. 이 자식이 시집가는구나. 네? 지자 우기여. 예, 요 지자가 요 이지자예요. 이 자식이 우기. 시집가는구나. 네? 시집가는구나. 여기서 빗자는 중요한 게 있다. 응? 여기서 빗자는 하나님 여기 주역에 대한 빗자는 시집가는 뒤로 시집가는 뜻이에요. 그래서 점괘 다음에 수지 귀매하고 했어요. 귀매. 매자가 여동생 매자예요.
계집예배에다가 안일미자 썼죠? 그죠? 예. 여기 귀맥괴로서 이를 받고 누이 동생 시집 간다는 뜻으로 듣기 소귀자 그 시집 갈 바를 얻은 자 반드시 대할지라. 여자가 시집 가서 그 집안을 풍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남자가 풍대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자가 풍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고 써. 그래서 귀맥 다음에 풍괴로 받았다니. 뇌화 풍괴. 풍대하다는 풍괴. 네. 우리 예돈제자가 이렇게 볼시자에다 풍자 쓰잖아요. 그죠? 네, 풍. 근데 이 풍대한 도는 예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자는 대야니 그런데 이 대라고 하는 건 사실 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에서 대가 되는 것이지 대에서 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대를 추구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궁하게 되고 결국에는 10년 동안 쌓는 것은 어렵게 쌓지만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 궁대자 필실기거라. 예? 그 대를 계속 추구하다가 보면 이제 궁한국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나중에 이제 작은 초가집에서 두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제 재물도 불려나가고 자식도 키우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초가집이 기와집이 되고 나중에 기와집에다가 또 달아가지고 널널이 기와집, 의리의리한 기와집을 이렇게 막 주기도 하고 하다가 이제 결국에 가서는 다시 이제 부도를 내게 되고 야반도주를 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세상 이치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불삼대라는 말 있잖아요. 부불삼대다. 부라고 하는 것은 3대를 지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할아버지는 노력해가지고 집안 재산을 읽었는데 자식은 어때요? 자식은 그래도 할아버지 고생한 걸 봤으니까 그 아들은 그러니까 그래도 재산 유지하려고는 하지. 손자는 이게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걸로 알고 제멋대로 흥청망청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부불삼대라는 말이 있듯이 3대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꼭 3대를 못 벗어나느냐 그게 아니지. 3대를 지나도록 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철학을 심어주는 거예요. 손자들에게. 네? 그러니까 명심보험에도 그런 말 나오죠. 적금이요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지수요. 아무리 그냥 재물을 많이 쌓아서 자손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손이 다 지킬 수가 없고, 적서이유 자손이라도 미필 자손이 능지도 책을 아무리 쌓아서 자식에게 물려주더라도 자식이 다 그 읽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여 적 음덕어 명명지중하여 그러니까 가만히 고요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근하게 오늘 하루 밥 먹어가면서 세상 이치도 얘기하고 야 요래서는 안 된다. 네?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은근하게 가르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우이자손 지게 아니라 자손에게 그 계책을 알려주는 것이 최고다. 이런 얘기. 네?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지킬 수가 없고 책을 아무리 쌓아서 물려주더라도 다 지킬 수가 없고 자꾸 훈계 말씀도 하고 자, 그래서 필실기가라.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그네 생활하는 거예요. 이제 방랑객, 나그네 여자 쓰는 거예요. 나그네 꾀로서 일을 받고 우리가 인생도 나그네라고 하지요. 여기 인생이 왜 이게 태어났을까? 우리는 사람으로 태어난 걸 복덕이라고 하지만은 이태백은 쫓겨났다고 해요.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래서 적선이라는 말 써요. 꾸질적자에다가 신선원자를 써요. 하늘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그냥 죄를 져가지고 귀양살이 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그네였자. 근데 나그네 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서름받는 곳이지. 내가 잘못하면은 세상에 용서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의 무소용이라 용납할 바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공손히 하라는 손꾀로서 이를 받고 겸손히 살아라는 얘기예요. 손자는 입이 아니. 손자는 입이 아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손꾀가 이게 들어가는 꾀죠. 손꾀가. 이게 공손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10마디 하고 싶어도 5마디는 꾹 참고 5마디만 하라 이런 얘기예요. 10가지 행동을 하고 싶어도 불확실한 5가지는 참고 확실한 5가지만 행하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공손한 뜻이에요. 그래야 상대가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손자는 입이 아니 입 이후에 열지라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수지태하고 택배로서 이를 받고 태자는 즐거워한다는 뜻이니 열 이후에 사람이 즐거워하다 보면은 방심하는 거예요. 방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질 산자 산지라. 마음이 이렇게 딱 모아지는 게 아니라 정신 집중하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지환하고 흩어진다는 환자로서 이를 받고 환자는 이 아니 떠난다는 뜻이니 물불가의 종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흩어지를 환자죠. 근데 이것도 이게 자꾸 이게 나쁜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제 내 나라 내 나라가 이제 태평성세를 이루게 되면은 저 바다 건너 오지인 나라도 물자도 원조해주고 그 나라도 밝고 문명한 나라를 이루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자도 원조해주고 또 그 나라에 특산물 있으면 가져오고 이게 환년의 뜻이에요. 환. 그냥 정신 흩어진다는 뜻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활의 서합궤에서는 시장 경제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여기 환궤에서는 그래서 무역 경제를 얘기해요. 우리가 환자가 흩어질 환자 썼지만은 우리가 바꿀 환자 쓸 때 보면 이렇게 쓰죠. 그죠? 예, 여기 손수자 썼지만 사실 이게 없어도 돼요. 사람이 여기 구멍혈자 속에 요게 이 큰 대자가 사실은 이게 두 손 맞잡을 공자예요.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과 물물교육을 하는 거야. 이 환자가 교환할 환자죠. 예. 그러니까 이 여기 환궤에서 우리가 그래서 공자가 저 개사전에서 무역 경제를 얘기하고 했잖아요. 풍수환궤에서 물불가의 종이라. 그러나 물이 끝내 떠날 수만은 없느니라. 그래서 절제한다는 절궤로서 이를 받고 수택절궤예요. 수택절이라는 게 물이 와서 합치는 거예요. 와서 합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합하는 곳으로서는 물보다 더한 게 없죠. 물은 한번 합치면 다시 나눌 수가 없잖아 이게. 사람은 합했다가 다시 나누기도 하지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절이라고 하는 글자가 본의가 뭐냐면 꼭 결제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절이라는 말 쓰죠. 부절. 그렇지. 둘이 합하는 거예요. 부절. 본래 그 뜻이에요 이게. 물과 이게 합하는 뜻으로. 그러나 이게 담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용량의 뜻이 있고 그러니까 절제한다는 뜻도 있고 그런 거예요. 또 마디와 마디 사이가 서로 이렇게 나눔으로써 나누어졌지만 소통하는 뜻도 있어. 통한다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근본 취지는 합한다. 합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흩어지겠으니까 다시 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래서 수지 절하고 절이 신지라. 이게 부절을 합하니까 너와 내가 다시 합하니까 믿느니라. 그래서 중부궤. 닭이 알을 품는다라고 하는 품어서 부화시킨다라고 하는 그 중부궤. 발톱조자에다가 아들 새끼 자자 썼지요? 어미 닭이 발톱으로 알을 굴려가지고 품어가지고 부화시키는 거죠. 우리 젖먹이 유자도 같은 뜻이에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예, 새끼를 품고 있는 뜻이죠. 자, 그래서 중북계로서 이를 받고 유 기신자 필행지라 그 믿음을 둔 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고로 수지 소과하고 조금 지나친다라고 하는 소각계로서 이를 받고 유 과물자 필제라. 자, 우리 과물자 물을 지나침이 있는 자 반드시 다시 구제하니라. 이 말이 자, 우리 소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풍택중부는 이렇게 풍택중부예요. 이것을 우리 상으로 말하면은 자, 여기 맨 끝, 맨 처음에 양유는 알로 말하면 이게 아까 이게 부자가 이렇게 알을 갖다 품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어미 발로, 발톱조자로. 그러니까 이게 알 형상이야. 맨 위에와 맨 처음에는 이게 알 껍데기예요. 여기에 2호, 5호는 알 중간인데 요건 양은 백색이니까 흰자위요. 흰자위. 요건 음은 노른자야. 노른자. 그러니까 이게 알을 갖다가 부화시키는 뜻. 알을 부화시키려면 중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뇌산 이게 소과예요. 소과는 뭐냐면 이제 이 알이 부화돼 가지고 이제 새끼가 새가 돼 가지고 그냥 날아가는 모습이에요. 이게 소과. 여기 보면 여기 두 양에는 몸통이요. 요 몸통에 붙어 있는 여기 2호와 5호는 날개 쭉지요. 요 맨 처음과 요 끝은 깃털이에요. 깃털. 우리 이번에 문경세제. 요 세제가 뭐냐면 세조자 고계령자예요. 조령이라고 해요. 조령. 조령을 순수한 말로 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이 한편으로는 공자는 요 괴를 두고서 요건 절구통이로구나. 진괴는 목인데 공이로구나. 이게 절구통에다가 공이를 놓고 찢는 모습이에요. 이게 소과가. 여기에서 야산 선생이 방아 찢는 행사를 하신 거예요. 문경에서. 그러니까 이 주역을 모르면 거기 가서 뭔 일을 했다 해도 사람들이 이거 알 수 있겠어요? 이게 여기 한편으로는 이게 새의 모습이고, 그래서 문경 세제라고 하는 곳에서 방아 찢는 강태공이 경신년, 경신월, 경신일, 경신시에 강태공이 방아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그 옛 구전된 그 비결문을 갖다가 거기서 시연을 한 거예요. 시연. 그래서 갑을 경으로 탈바꿈해가지고 36년을 비우게 하고 일제 36년이 거기에서 다음 해에 45년도에 광복이 되고, 그래서 선갑3일, 후갑3일로 해가지고 선천을 마치고 대한민국이라는 이제 후천 시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소각계로서 일을 받고 유과물자 필제라고 수지 기재하고, 그래서 기재계로서 일을 받고 물불가공이하라. 그래서 수지 미제하야. 이게 기재로서 끝나면은 그냥 끝이지만은 그냥 주역의 도는 뭡니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역시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뜻으로 해서 미제계로서 괴를 마쳤다 이런 얘기예요. 미제계로서. 우는 하편이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잡귀제는 다음 시간 때 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